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4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정리해 놓은 게 107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정리하고 다시 교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 등입니다. 확인점 찍고 설명입니다. 매도인, 임대인한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확인 설명이 아닙니다. 실체 권리 강조와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는데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 설명 시기입니다. 확인 설명 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 설명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위반했을 때 제재. 자, 확인 설명은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즉,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할 때에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하면 되는데 확인 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가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 해당 서식을 교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정지입니다.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할 의무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에게만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에 대한 계략적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105페이지 이번에 확인설명 방법은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105페이지 맨 밑에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106페이지에 보면 9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 다음에 3번이 거래 예정 금액 또는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가격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06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는데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매도, 임대, 의뢰인입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X입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은 매도, 임대, 의뢰인은 그 자료 요구에 응해야 될까요? 불응해도 될까요? 예, 불응해도 됩니다. 불응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불응한 취지를 기재해 주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업에서는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되겠죠. 자료 요구를 해서.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불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입니다. 쌍방교부 그리고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인데 107페이지 양가로 2번 이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가 똑같습니다. 계약서나 확인설명서나 다시 한번 보면 계약서에서 했는데 자필로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은 자필로 성명을 적는 걸 서명이라고 하고 기명날인하고는 다릅니다. 기명날인은 스탬프 도장을 찍어도 되는 게 기명날인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기명날인이 없고 서명 및 날인, 날인은 도장 찍는 거죠. 서명 및 날인은 오직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을 할 때 누가 해야 되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고 그 개업 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한,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것은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해당됩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따라서 28회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데 28회 시험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해서 X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8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2번이 답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종전에 업무 정리했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업무 정지가 아니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정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109페이지 개시 의무입니다. 개시 의무가 있고, 자, 개시 의무부터 먼저 그러면 보겠습니다. 개시 의무는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됩니다. 보존 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을 해도 되죠. 개시해야 될 게 등수보자 4개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이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하지 않아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처벌받습니다. 시험에 다음 중 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해서 출제됐던 게 사업자 등록증 원본 X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X, 부동산 거래 정보만 가입 확인서 X로 출제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4가지를 개시해야 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다음은 110페이지 사무소 명칭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2번이나 출제되었는데요. 28회 때도 출제되었는데, 중개사무소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간판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 주식회사, 레미안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 편한 세상 부동산 중개, 이런 명칭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5개 광고물, 간판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간판 설치하려면 간판 실명제, 즉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전화번호나 등록번호는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 시 벌칙을 보면 무등록자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등록업자의 경우.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테면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명칭만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이 중개인분들은 자격증이 없죠. 이런 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이면 간판을 말한다고 했죠. 이 5개 광고물에만 성명을 표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5개 광고물 설치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그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한다고 했죠. 행정 대집행법. 불법 간판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합니다. 만약에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다음은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입니다. 자, 광고라는 말, 5개 광고물에도 광고라는 말이 있고 표시 광고할 때도 광고라는 말이 있는데 5개 광고물은 간판을 말하는 거고요. 표시 광고는 임대문의 이런 것처럼 광고 플랜카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전봇대에다가 임대문의 이런 거 붙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문의와 같이 표시 광고를 할 때는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4가지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사무소의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세 번째 연락처, 그 다음에 성명, 4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 광고를 할 때는 5개 광고물은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28회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무등록업자가 또는 무등록자가 이러한 표시 광고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표시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벌칙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112페이지 문제와 113페이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 휴폐업 신고와 관련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억 3월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니은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디귿에 보니까 휴업 신고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하라고 했는데 간판 철거는 사무소 이전, 그 다음에 폐업, 등록 취소만 지체 없이 간판 철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표시 광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5개 광고물에는 연락처 표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5개 광고물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권입니다. 115페이지 중개계약인데요. 중개계약하고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중개계약이 뭐냐 하면 매도 의뢰인이 있고
매수 의뢰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다면 매도 의뢰인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개업공개사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관행을 보면 중개계약은 거의 다 구두로 말로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매도 의뢰인이 또는 임차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문서로 물가 수준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이 뭐냐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일종의 시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물론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인데 일반 중개계약 표준이 되는 서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그 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는데 반드시 이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다만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이 권장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지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게 전속 중개계약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17페이지에 보면은 이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는데 1번 을의 의무사항과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만 전속 중개계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 중개계약은 2번에 보면 갑이 의뢰인이거든요. 의뢰인은 이 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이 전속하고 차이가 납니다. 117페이지 1번, 2번 의뢰 의무사항과 갑의 권리 의무사항만 전속 중개계약과 차이가 있고 나머지 3번부터 6번까지는 전속 중개계약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명 또는 인을 하는 것, 즉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인하는 게 역시 전속 중개계약하고 똑같습니다. 뒷페이지 118페이지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권리 취득용 위에 보면 중개 의뢰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뢰 금액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의뢰 금액이라는 건 호가입니다. 호가. 그런데 앞에서 법령에는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정작 서식에서는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 의뢰 가격, 의뢰 금액, 호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입법의 불비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116페이지 문제를 보면 28회 때도 출제됐습니다. 즉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 2번이죠.
물가 수준,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인데 전속 중개계약이 이제 중요합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별표하고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두 문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전속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죠.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 하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전속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예인이 전속돼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 전속 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이를 3년 동안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위반했을 때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 공개는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하면 됩니다. 또는입니다. 시험에 이 또는 대신에 밑이라고 해서 X로 출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군데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만 임취,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해야 되는 내용이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121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7개 암기해야 됩니다. 별표해 놓고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7가지 특상태 조건 공금입니다. 특이 뭐냐면 121페이지 동그라미 1번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인데 이 권리관계 밑줄 치시면 다만 우리 교재 121페이지 권리관계의 두 번째 줄에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고요.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는 역시 밑줄 치십시오. 임대차인 경우에는 다만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까지 적을 텐데 여기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고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124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 의무를 보겠습니다. 서식에 1번 을의 의무사항이 을이 개업공개사고요.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이 의뢰인이고요. 3번 유효기간 요거 1, 2, 3번을 저는 3, 4, 5번에 적겠습니다. 3, 4, 5번까지 해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된다. 을의 의무사항 우리 교재 124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의 의무입니다. 을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개공의 의무, 개업공개사의 의무인데 첫 번째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28회 시험에는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2주 내에 공개해야 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해서 X로 출제되었습니다. 옛날 코미디언 2주일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했다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해야 된다.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물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확인 설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갑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의 의무인데 갑이라는 매도 의뢰인이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맺어놓고는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입니다. B라는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100%입니다. 퍼센트가 안 나와 있고 서식에는 보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A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된다. A가 계약을 성사시키면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100%, 100만 원을 모두 다 위약금으로 전속을 맺었던 A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A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매수 의뢰인 을과 A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의뢰인들끼리 다이렉트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A 개업공개사에게 지불해야 됩니다. 100%가 되겠죠.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와 상관없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나 위약금은 한 푼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50%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X입니다. 한 푼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고요. 비용만 지불합니다. 근데 그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합니다. 가령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광고비가 60만 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기로 돼 있으면 그 중개보수 100만 원의 50%가 50만 원이죠. 따라서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 하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비용을 60만 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6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수의 50% 범위 내인 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만약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다면 30만 원 받을 수 있고, 비용 지출한 게 없다면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는 거 이거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유효기간입니다. 서식 3번에 있죠.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나 똑같습니다. 원칙 3개월이고요. 예외는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모두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속중개계약에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된다. 124페이지에 보면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중개계약 모두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26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에 해당되는 것, 공개해야 될 거 7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다 공개해야 됩니다. 니어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니어는 공개할 사항이 아니고요. 디귿,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이게 입지 조건이죠. 입지 조건, 입지 조건, 환경 요건 정보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공개해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 빼고 다 공개를 해야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4번. 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특상태 조건 공검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조건, 환경 조건, 권리관계, 권리관계 중에서 단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각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인적 사항을 공개해버리면 직접 의뢰인들끼리 또는 정보 공개한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가 전화해가지고 직접 계약을 해버리면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 예정금액 일종의 시세, 단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상태 조건 공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하여야 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꼭 암기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127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